안녕하세요. DSP를 이용한 PWM 출력 및 H브리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DSP에서 PWM 출력을 하려면 아두이노 유저와 같이 해당 핀의 출력 설정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데이터 시트의 GPA, MUX, 레지스터 설명을 보면 각 핀에 2비트씩 할당되어 총 4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출력하고자 하는 PWM을 확인한 후 다음 코드와 같이 해당하는 비트를 1로 설정하여 PWM 출력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2주차에서 설명하였듯이 PWM은 신호의 크기에 따라 펄스의 폭을 변조하는 방식이며 출력되는 평균 전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PWM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삼각파인 캐리어와 레퍼런스와의 비교로 파형이 생성되는데요. 2주차에 강의한 내용이니 넘어가겠습니다. DSP는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레지스터들의 모음이 모듈로 묶여 총 7개의 모듈이 있는데요. 각각의 모듈을 거쳐 원하는 PWM의 파형을 GPIO 설정을 통해 핀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모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캐리어의 모드와 PWM 클럭 및 주기, 위상 지연 등을 설정할 수 있는 TB 모듈, 레퍼런스와 관련한 설정을 하여 듀티를 설정할 수 있는 CC 모듈, PWM이 어떤 조건에서 상승 및 하강할지 설정할 수 있는 AQ 모듈, 상승과 하강 간의 지연 시간에 대하여 설정하는 DB 모듈, PWM의 특정 구간의 주기를 더 짧게 만드는 PC 모듈,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인터럽트와 SOC 신호를 출력시키는 ET 모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러 발생 시 PWM의 로직을 강제로 변경시키도록 설정하는 TZ 모듈이 있습니다. 각 모듈마다 많이 사용되는 레지스터와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은 레지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레지스터들이 있는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마다 어떤 레지스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TB 모듈의 TBPRD 레지스터입니다. TBPRD 레지스터에는 카운터의 최대값이 지정됩니다. 즉 PWM의 주기를 설정하는 레지스터입니다. TB 모듈은 PWM 블록도에 빨간색 네모를 친 부분과 같으며 블록도를 보실 때 어떤 입력이 시그널로 들어와서 어떤 시그널을 출력하는지 확인하여 흐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PWM의 주기인 TPWM을 캐리어의 모드에 따라 다음 수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주파수 값인 TBCLK의 주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TBCLK의 계산 수식은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시스템 주파수를 분주한 것을 보이는데요.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TB 모듈의 TBPHS 레지스터입니다. PWM의 위상 지연에 대한 레지스터이며 많이 쓰지 않는 레지스터이니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 PWM의 위상 지연이 필요하다면 데이터 시트에서 해당 레지스터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B 모듈의 TBCTL 레지스터입니다. 해당 레지스터에서 캐리어의 모드, 분주비 등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캐리어의 모드에는 다음 3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0에서 TBPRD까지 증가한 후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업카운트 모드, TBPRD에서 0으로 감소한 후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다운카운트 모드, 0에서 TBPRD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0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업, 다운, 카운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는 CTR 모드의 비트 설정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터 제어를 하게 된다면 업, 다운, 카운트 모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TBCTL 레지스터의 CLK 디비전 비트 설정을 통해 프리스케일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비트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1의 프리스케일러를 가질 것입니다. 다음은 TBCTL 레지스터의 HSP CLK 디비전 비트 설명입니다. 해당 비트 역시 설정을 통해 시스템 주파수를 분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따로 비트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분주비를 가집니다. 아까 봤던 수식을 다시 확인해보면 조금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만약 업다운 모드를 사용해서 10kHz의 PWM을 출력한다면
TBPRD를 얼마를 설정해 줘야 할까요? 만약 두 개의 분주 비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TBPRD는 7500의 값을 가져야 10kHz의 PWM을 출력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코드를 쓸 수 있으며 간혹 비트 설정 값이 변수로 선언되어 있다면 컨트롤 클릭을 통해 변수 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 모듈의 CMP 레지스터입니다. 아두이노에서와 같이 OCR-A, OCR-B처럼 CMP-A, CMP-B가 있는데요.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로 해당 레지스터 값 설정을 통해 PWM의 듀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CC 모듈은 블록도에서 빨간 박스에 해당합니다. TBCTR이 CMP-A일 때, TBCTR이 CMP-B일 때 등에 대하여 시그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CC 모듈의 CMP-CTL 레지스터인데요. 듀티를 중간에 바꿔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해당 레지스터 설정을 통해 섀도우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 모드란 만약 레퍼런스 값이 캐리어보다 커서 PWM이 하이를 출력하고 있을 때 레퍼런스 값이 갱신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레퍼런스 값이 캐리어보다 작아져 정상적인 듀티의 PWM 파형이 출력되지 않겠죠. 즉 CMP-A를 변동할 경우 잠깐 동안 스위칭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CMP-A를 갱신할 시점을 정해주는 겁니다. 두 개의 비트를 예시로 가져와 보았는데요. 섀도우 모드 비트가 0이면 기능을 사용하고 1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드 모드 비트가 00일 때에는 TBCTR이 0일 때 CMP 갱신, 로드 모드 비트가 01일 때는 TBCTR의 탑 값일 때 갱신, 로드 모드 비트가 10이면 0과 탑 값 둘 다일 때 갱신, 11이면 사용하지 않음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AQ 모듈의 AQCTLA 레지스터입니다. 카운터가 어떤 조건일 때 어떤 동작을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TB 모듈로부터 TBCTR이 PRD일 때, TBCTR이 0일 때 또는 CTR-DIR일 때의 시그널을 받습니다. 여기서 CTR-DIR은 CTR이 증가할 때 1, 감소할 때 0인 시그널입니다. CC 모듈로부터는 CTR이 CMP와 같을 때의 시그널을 입력받습니다. 이 입력받은 시그널로부터 어떻게 PWM을 동작시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정 가능한 상황과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을 멈춘 후 각각에 대하여 이해해 보시기 바라며 코드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CAU가 set, CAD가 clear로 설정된다면 EPWM-A에는 캐리어가 레퍼런스보다 클 때 하이를 출력하는, 즉 비반전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예시에서 CBU가 clear, CBD가 set으로 바뀐다면 반전 모드의 PWM이 출력되죠. 즉 AQ 레지스터는 PWM을 어떤 식으로 동작시킬 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 모듈의 DBCTL 레지스터입니다. 여기서 데드밴드 혹은 데드타임 설정이란 아래 그림과 같이 PWM이 상승해서 하강할 때, 하강해서 상승할 때 그 과도기의 시간에 약간의 텀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는 전력 반도체를 사용하는 인버터와 H브리지에서 단락 회로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H브리지를 공부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AQ 모듈의 출력이 DB 모듈로 입력되어 데드타임을 설정하는 흐름을 블록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코드 작성을 통해 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승 혹은 하강 시 지연 시간은 앞서 설정한 비트 값에 클럭 주기를 곱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듈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나 ET 모듈의 블록도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벤트 트리거의 출력 시그널을 보면 TB 모듈과 CC 모듈에서 결정된 레지스터를 기반으로 PWM 관련 이벤트 시 인터럽트 시그널 혹은 SOC 시그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SOC는 스타트 오브 컨버전의 약자로 PWM에서 인터럽트와 ADC 인터럽트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H브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버터는 일정 또는 가변 직류 전원으로부터 임의의 크기의 전압 및 주파수의 교류 전원을 만드는 전력 변환 장치를 말합니다. 단상 하프 브릿지 인버터를 구성하는 회로는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스위칭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를 통상 극 또는 레그라고 부릅니다. 직류 전원 VDC는 기본 회로의 양단에 입력되고 교류 전압은 두 스위치 사이에서 출력됩니다. 회로에서 사용되는 스위칭 소자로는 GTO, IGCT, IGBT, 모스펫 등이 있습니다. 이 소자들은 적용 분야에 필요한 전력 용량과 스위칭 주파수에 따라 선택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스펫은 소용량급으로 600V 이하의 저전압 인버터에서 사용되지만 가장 스위칭 주파수를 높게 할 수 있는 소자로서 수백 kHz까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위치 소자 이외에 유도성 부하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소자 보호를 위해 스위치에 역병렬 다이오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상 풀브릿지 인버터는 두 개의 렉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긴 모양이 알파벳 H와 같아서 H브릿지로도 부릅니다. H브릿지는 1, 2번과 3, 4번 스위치가 상부적으로 동작하면서 하프 브릿지 인버터보다 2배 큰 교류 전압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인버터들로 단상 교류 전압을 발생시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요구되는 교류 전압의 주기 T에서 반 주기마다 1, 2번, 3, 4번 스위치를 번갈아 온오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출력 전압은 주어진 직류 입력 전압에서 인버터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로 고정되며 주파수 제어만 되는데 이러한 전압 변조 방식을 구형파 제어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구형파 제어 시 극 전압은 제일 오른쪽 그림에 보이듯 순수 정연파가 아닌 구형파로 많은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어 극 전압에 포함된 기본파와 고조파 성분들을 풀의 급수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또한 인버터에서는 데드타임, 즉 두 스위치가 모두 턴오프 상태가 되도록 하는 구간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데드타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 렉의 두 스위치가 어떠한 문제로 동시에 오온되는 상황이 된다면 고전력 전류가 짧은 시간 동안 부하를 통하지 않고 직접 흐르게 되어 회로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펫의 동작을 참고하면서 모스펫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면 모스펫은 게이트가 비선형적 커패시터를 형성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이트 커패시터를 충전하면 스위치가 턴 온하고 드레인 단자와 소스 단자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며 게이트 커패시터를 방전하면 스위치가 턴 오프하고 드레인 단자와 소스 단자 사이에 높은 전압을 차단시킵니다. 게이트 커패시터가 충전되고 스위치가 턴 온 할 수 있는 최소 전압을 임계 전압이라고 하고 스위치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임계 전압보다 충분히 높은 전압이 인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CU에서 출력하는 PWM 신호는 전원 시스템에 사용되는 스위칭을 턴온 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기에 게이트 드라이버를 사용해 게이트에 적절한 전압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또한 게이트 드라이버는 MCU보다 더 높은 전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게이트 커패시터를 충방전시키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스위칭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전력 변환의 효율과 연관됩니다. 이외에도 제어부와 전력 회로부를 절연시켜 줌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과 시스템이 적절히 동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상으로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